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SNS를 통해서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는 그는 자신을 유명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스폰서 제안을 했고 성관계까지 요구했죠. 심지어 만남 후 불법 촬영 동영상을 이용해 지인 소속사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 남자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는 법정에 섰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SNS에서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을 사칭해서 젊은 여성들에게 이른바 스폰서를 제안하며 성관계 요구 후 협박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요. 5년간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과 2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과정을 지켜보면 A씨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범행 기간도 길 뿐 아니라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더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 선처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는 어렵고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판례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또 가다 보니까 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SNS를 통해서 만남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직접 대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보여지는 것만을 쉽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아내가 SNS를 통해서 많은 남성들을 만나고 있다. 또는 각 SNS에 나타난 그 프로필이 전부 다 다른데 알고 보니까는 내 아내가 여러 가지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었다. 내 남편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런 사례들을 저 실제로 상담하기도 하고 기사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SNS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 하지만 그거는 거기서까지이고요.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해서 무언가를 이어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쉽게 믿어서는 안 되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반드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지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좀 긴장이 풀어지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상담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도 첫 번째에도요. 변호사님 말씀만 떨리시다고 하셨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2017년부터 3년간 규모가 꽤 큰 개인 미용실에 디자이너로 소속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주 6일 근무로 일을 했는데 결혼 후 육아로 출퇴근이 어려워 미용실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 집 근처에 1인 미용실을 개업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꾸려가지만 단골 손님들도 조금씩 늘어 미용실이 안정을 찾을 무렵 이전에 일했던 큰 미용실 업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제가 해당 미용실에서 4.7k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열어 그 미용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곳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퇴직 후 인근 5km 이내에 미용실을 차리거나 다른 미용실에 취업을 하면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네,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이전 미용실에서 낸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님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례자가 받은 소송은 아무래도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네. 이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이제 퇴직 후에 인근 5km 이내에서 미용실을 개업하거나 다른 뭐 미용실에 취직을 하면 이제 2천만 원 배상한다는 조항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계약서에는 사실 뭐 서명하고 도장 찍기만 바쁘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문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항이 지금 있는 것을 못 봤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하고 도장을 찍은 이상 뭐 몰랐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조항은 어떻습니까? 경업 금지 의무 위반인데 5km 이내에서는 개업을 할 수 없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과 개인 간에 뭐 약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약정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뭐 조항은 뭐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4.7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근 5km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멀지 않습니까? 5km면은 차로 한참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네, 맞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미용실은 각 골목마다 많이 있잖아요. 조금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서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기존 업주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일하던 직원이 인근에서 개점을 하거나 뭐 다른 곳에 취직을 하는 등으로 이제 기존 손님들을 이제 뭐 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간에 이런 개점을 막고 싶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범위가 좀 너무 넓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광화문에서 홍대 입구역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4.7km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엄청나게 멀게 그렇죠. 느껴지는데. 대각만 네. 생각해도 그 사이에 뭐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의 미용실이 사실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범위가 넓다 이런 이유만으로 뭐 해당 약정이 뭐 무효라고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우리 사례자분은 이 소송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사례자분은 일단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어떤 자신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 근로권 이런 것들을 이제 침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네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유해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이익이 얼마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 전에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경업을 제한하는 기간, 지역, 직종, 경업 금지를 조건으로 별도의 대가를 제공을 받았는지, 네. 또 공공의 이익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사례자분은 근로자는 아니었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계셨던 건데 이게 이제 판단할 때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서 네. 이런 판단을 내린 경우인데요. 근데 대법원은 이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근로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인지 즉 도급 계약인지보다는 그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네. 근로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는지 여부,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을 지정하였는지,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이 근로자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례자 경우에는 뭐 말은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그러면 이제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뭐 사례자분께서도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형식의 계약을 작성을 했지만 뭐 사례자가 기존 미용실에 일하면서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정해진 고정 급여가 있었고 뭐 휴가, 연차 등의 사용도 사업주의 사전 뭐 승인하에 사용했고 또 뭐 지각이라든지 조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벌금이나 뭐 페널티를 물었고 또 프리랜서라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사례자가 이제 다른 미용실에 소위 투잡을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례의 경우에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겠습니까? 일단 이미 소송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좀 해당 경업금지 약정은 뭐 무효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용실은 이제 단일 자영업 업종 2위에 오를 정도로 단위 범위 내에 점포 수가 셀 수 없이 많고 실제 네. 의뢰인의 뭐 이 사례자의 기존 미용실과 뭐 개업한 미용실 인근에는 아마 수십여 개의 미용실이 밀집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기존 미용실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가 그렇게 되면 아닌 거죠. 뭐 이에 네. 비춰서 5km 약정은 뭐 사례자한테 너무 불리한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음. 네. 이와 관련해서 하급심 판례 나온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용실이 이제 점포수가 많은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제 네. 하급심 판례들을 몇 개 살펴보면 사실 보통은 1km에서 2km 정도, 많아도 이제 4km 정도의 어떤 경험 금지 기간을 음. 두고 있습니다. 그 근로자성이 예를 들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4km로 약정한 것은 뭐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네. 2km로 약정한 경우에도 뭐 근무 기간이 짧은 반면 뭐 그 주변에 다수의 미용실이 인접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변호사님이 이렇게 판례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사례해 주신 분이 이에 대해서 법원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김지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듀스의 굴레를 벗어나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